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 전산교육전공 고학기생 권혜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오픈소스 브로클리를 이용한 모바일용 피지컬 컴퓨팅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게 돼 있었어요. 가르치는 일이 많아서 코딩을 가르치다 보니까 피지컬 컴퓨팅이 효과적인 걸 알았고, 거기에서 텍스트 코딩보다 블록형이 좋은 거를 보고 관련 논문을 검색하다 이 논문을 검색하게 되었어요.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 서론, 관련 연구, 모바일용, 세 번째 모바일용 피지컬 컴퓨팅 환경 구축 방법, 네 번째 개발 결과 및 평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가보시면 배경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붐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 중심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래요. 전통적인 방식은 뭐였죠? 컴퓨터 자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거였죠. 근데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걸 없냐라고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를 세웠어요. 자, 다시 말하면 컴퓨팅 사고력이랑 문제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코딩을 해서 실행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의무 교육에 도입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들 교육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사고력,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라는 방면에서 보면 자, 기존에는 단순 컴퓨터 입출력 방식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다 하면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거를 피지컬 컴퓨팅, 물리적 기계, 어떤 센서 네트워킹에 그 코딩을 입힘으로써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을 해보자는 걸로 바뀌었고요. 기존의 텍스트 방식이 우리가 배웠던 C 언어나 이런 것처럼 자판을 쳐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하는 텍스트 방식에 기반해서 이제 블록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고력을 키우려고 하면 자판을 치는 것과 문법에서 탈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리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피지컬 컴퓨팅이란 단순 소프트웨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코딩을 현실 세계와 연결해준 센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텍스트 기반 언어, C 언어라든지 자바 이런 것들을 파이썬을 통해서 하얀 바탕에 타이핑을 하면서 문법에 맞춰서 하는 그런 코딩 방식이라면 이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스크래치라든지 엔트리, 브로콜리, 에비미다 같은 끌어당겨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블록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문법을 탈피하고 쉽게 해서 실제로 창의력과 논리력을 키우는데 재미를 같이 가미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뭘 하겠냐는 거냐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브로콜리라는 것을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블록형 언어들이 웹 베이스, PC 베이스로 된 것을 모바일용 피지컬 컴퓨팅 개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보시면 블록 코딩을 위한 오픈소스가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오픈 블록, 브로콜리, 드랍렛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안 보면 오픈 블록은 블록 메타 언어로 제일 초창기 거고요. 다양한 수준의 도형 모양을 맞춤 설정할 수 있고요. 앱 인벤터 클래식에서는 이 오픈 블록을 사용해서 앱 인벤터 클래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자바 JTK 설치가 필수 사항입니다. 브로콜리는 들어보셨죠? 브로콜리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에디터고요. 인터블로킹 에디터를 추가하면 선택한 언어 코드 부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이용한 언어에는 오조 브로콜리, 아두 블록, 브로콜리 두이노, 브로콜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언어가 있고요. 드랍렛을 이용한 것은요. 드랍렛은 모든 블록과 텍스트 코드 간 양방향 전환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일 최근 거라서 아직 조금 덜 미성숙된 상태랍니다. 자, 아까 말했던 브로콜리 기반의 우리가 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브로콜리 기반의 오조 브로콜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아두이노 아두블록은 이런 형태고요.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두이노를 블록형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브로콜리 아니 이건 아니고요. 브로콜리 두이노의 모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브로콜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을 언어로 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요. 자, 두 번째 2.2 블록 코딩 개발 환경은 스크래치는 그래픽 환경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및 환경입니다. 자, 블록을 끌어당겨 조립하듯이 주어진 스크립트를 연결하여 쉽게 간단한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가능합니다. 자, 보면 아까 말했듯이 스크래치 기반으로 하는 것은 순수 스크래치, 순수 소프트웨어 EPL 교육용 언어가 있고요. 엠블록이라고 엠봇이에요. 엠봇이라는 피저컬을 제어하기 위한 스크래치 기반의 언어입니다. 엠블록이라고 플래시 기반이고요. 모바일 및 태블릿이 있습니다. 엠블록은 엠블록은 모바일 및 태블릿 호환이 어렵습니다. 스크래치 기반이어서. 그리고 브로콜리 기반으로는 만든 언어에는 엔트리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오조 브로콜리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오조 본사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윈도우 기반의 웹 어플에서 USB 케이블과 연결하여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아두 블록과 브로콜리 두이노는 물리적 장치로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블록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요. 아두이노 개발 환경, 그러나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만 종속되었죠. 이름에서도 보듯이 두이노, 아두 블록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종속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연구에서 보던 것은 카미 블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미봇, 아까 엠블록처럼 카미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블록 기반의 에디터고요. 카미봇을 PC와 연결한 후 직접 텍스트로 프로그래밍을 하여 센서들을 제어할 수 있답니다. 액션 스크립트, 즉 플래시를 사용하는 개발 환경입니다.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아이폰에서는 플래시 플레이어 지원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또 많은 개발 레이가 필요해서 여기도 어떤 보완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환경을 보면요. 스크래치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 연구에서 보면 모바일용 피지컬 컴퓨팅 개발 환경 구축이죠. 시스템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브로콜리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사용자가 이제 보시면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블록 에디터에서 블록 코딩을 하면요. 블록 에디터에서 통해서 처리됩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 제너레이터에서 이 블록 코드 에디터에 처리된 코드를 텍스트 코드로 생성해 줍니다. 텍스트 코드 생성된 텍스트 코드는 코드 트랜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별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카미봇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서 BLE 4.2 모듈이 있어서 이 카미봇 펌웨어로 전송되어지는데요. 그 전송되기 전에 전송되기 전에 블록 익스큐전에서 그 표현에 맞게 변환해서 전송해 줍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나씩 전송해 줍니다. 크게 그래서 사용자는 블록 에디터에서 블록 코딩을 하고요. 자, 그걸 코딩된 그거를 코드 제너레이터에서 텍스트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 트랜슬레이터에서 프로토콜별로 변화를 해서 자, 블루투스 BLE 모듈을 통해서 카미봇에게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위한 카테고리 및 블록 정의를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 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카테고리와 워크스페이스, 크게 다시 말하면 카테고리, 명령어 블록들을 주제별로 관련 있는 걸로 묶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카테고리에는 제어, 자, 보시면 크게 블록 카테고리에는 로직, 루프, 매스, 텍스트, 리스트, 컬러, 베러블, 펑션 등이 있고요. 그럼 카테고리 명령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 블록들이고요. 워크스페이스에는요, 실제 코딩하는 공간으로 보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명령어를 보면 지금 제어에 보면 이렇게 반복이라든지 제어문, 만약 조건문 이런 것들이 쫙 밑에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워크스페이스고요.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본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카미봇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제어 블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브로콜리에 있는 베리어블과 리스트를 확장시켜서 데이터 타입, 그리고 로직과 루프를 확장해서 제어, 그리고 매스를 통해서 확장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커스터마이징 된 카테고리를 보면 표 1에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 자 보면 이벤트 카테고리는 클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실행 카테고리가 한 개 정의되어 있고요. 이 카테고리에는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리스트, 베리어블을 확장시킨 카테고리로서 자, 아이템이라는 변수가 입력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카테고리에는 입력된 로봇 카테고리를 보면요. 로봇을 동작시키기 위한 제어하는 카테고리라고 앞으로 1블록해서 입력된 값만큼 앞으로 움직이는 카테고리고요. 자, 제어에는 기존의 로직, 루프를 확장시킨 카테고리로서 몇 번 반복하기, 입력된 값만큼 반복하기 이런 블록을 만들어
사용자 블록으로 만들었고요. 연산 수학적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서 첫 번째 입력값과 두 번째 입력값을 어떻게 할 건지 사칙 연산을 해서 값을 리턴해 주는 값이고요. 소리 블럭에 보면 로봇의 소리를 제한하는 카테고리로서 어떤 소리를 내게 하거나 모르는 소리를 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값만큼 박자, 시기 등의 여러가지 블록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추가된 블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롭게 정의된 블록에 대해서는 외형을 바꿔야지 다른 블록과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외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외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블록 팩토리를 사용해서 외형, 색, 테두리를 변경 가능하고요. 여기 또한 또 외형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인 패치 드로우를 이용하거나 존슨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의 나인 패치 입인지는 이렇게 만약 기존 블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더 크게 하거나 모양을 더 깎고 홈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색깔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형을 바꿨으면 또한 블록 모형을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겠죠. 기존 모형을 와서 외형을 바꾸거나 새롭게 블록 모형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블록 모형은 브로콜리 디벨로퍼 툴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보면 크게 input, field, type, color 이 4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평 연결을 위한 블록, 수직 블록을 감싸기 위한 블록, 연결이 없는 분리된 줄에 필드를 더하기 위한 블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블록별 코드 생성 방법이에요. 블록별 코드 생성 방법은 기존 브로콜리에는 프로그램 언어 문법을 포함한 텍스트 전체를 반환해요. 개발 환경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이 컴파일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존 브로콜리 코드 생성은 블록마다 브로콜리 라이브러리 코어 내에 있는 compressed JS 파일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 문자값을 반환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 구문들은 즉시 해석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이 컴파일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림 여기 4에서는 기존 파일을 새롭게 추가된 블록들에 대한 코드를 생성하는 함수들이 추가된 구조를 보여주고요. 각 블록은 위에서 정의한 자신의 함수가 호출돼요. 블록에 해당하는 명령어 코드와 인자 값들을 연결로 이어진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별 코드 생성 방법을 보면 로봇 카테고리 블록을 보면요. 자, 명령어 코드를 생성을 위해서 go 블록, turn left, turn right 함수를 호출합니다. 앞으로 블록, 1블록, 왼쪽으로 가기 이거겠죠. 그래서 각 명령의 끝은 \n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 내부에는 캐리 리턴을 추가하고 각 내부에는 슬래시로 구분하여 추가합니다. 자, 고백 함수의 명령어 반환 예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고백 함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호출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리턴값. 앞으로 1만큼 가라는 명령어 블록이죠. run, move, go 플러스 인자값, 엔터값, 강명령 가운선 엔터 형태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블록별 코드 생성 방법을 보면 반환제 문자열을
구분합니다. 각 문자열은 이렇게 구분되고요. 배열의 행에 저장됩니다. 각 블록의 코드는 슬래시로 기준으로 코드 내 명령어를 구분해요. 배열의 열에 저장되고요. 앞으로 1블록은 블록을 문자열로 반환해 표 1과 같이 이렇게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드별 블록별 코드 실행 방법은 블록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문자열 형태로 배열에 저장되고 이 문제를 하나씩 카미볼의 메인보드의 프로토콜에 맞춰 전송됩니다. 블록이 하나씩 전송되어야 되고요. 그 전에 거는 브로콜리는 한꺼번에 전송해서 저장해서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실행되니까 요청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응답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또 모두 블루투스 4.0 방식으로 해서 무선으로 송수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 실행 방법에 이제 요청 프로토콜과 응답 프로토콜을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응답 프로토콜에는 꼭 OK 신호를 전송해 줘야 됩니다. 그때 OK 신호를. 자, 블록별 코드 실행 방법 예로 9번 핀에 있는 서버 모터를 80도 움직이기라는 코드는 이렇게 이런 형식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오브젝트 데이터에 핀 번호와 그 데이터 값 얼마를 넣을 것이 넣어주고요. 액션에다가 명령 실제로 필요한 run 명령을 줄 거고 ID에는 첫 병렬 명령을 의미하는 것을 줍니다. 각각의 몇 번째 명령어를 의미하는 ID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초음파 센서로 읽어드린 값을 읽어드리는 블록 하는 요청 및 응답 프로토콜 예를 한번 볼까요? ID 첫 번째 명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브젝트 데이터에서 보면 핀 번호를 줍니다. 각각 필요한. 그리고 응답 프로토콜을 보면 그 ID가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엔드 비트는 항상 OK 응답 프로토콜 아까 OK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별 결과 및 평가 보면 피지컬 컴퓨팅 개별 한 개 메인 하면은 이렇게 스크래치 비슷하게 넣고 카미프에 전용화된 로봇에 보면 카미프에 필요한 명령어를 사용자 커스터마이징한 블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라인 트레이징 하는 코딩을 넣은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발 결과 및 평가 보면 자, 아까 M블록은 스크래치 기반으로 Mbot이라는 피지컬 교구를 제하게 만든 거고요. 여기는 PC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이고요. 엔트리는 브로콜리 기반으로 만든 거고 근데 피지컬 교구 엔트리 센서 보드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Mbot의 전용으로 PC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컨트롤러와 브로콜리 기반이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기반이고 우리가 연구한 것들은 다른 연구 일기는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로봇 파일 제작하는 거, 로봇 제작 이동 로봇이고 조작기 로봇을 가진 것들, 이거 아두이노 메가보드를 이용한 것들이고요. 안드로이드 앱 기반 조작기 앱을 만든 것이고 로봇을 제약형 개발 환경이 아닙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카미봇, 안두이노 보드를 한 것이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 네이티브 앱으로 실시간으로 한 겁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앱 기반으로 만든 거에 대한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만든 많은 전용 블록형 어플리케이션이 많지만 거의 다 PC 기반이라서 어떤 컴퓨터실에서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실제 교육 환경에 가보면 학교 환경에 가면 컴퓨터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교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서 이것처럼 앱 기반으로 돼 있으면 태블릿 기반으로 돼 있으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약간의 카미봇
대한 것과 아두이노에 약간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피지컬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법령적인 게 있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고요. 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 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연동성 확장성이 좋긴 합니다. 아두이노 카비본에 한정적이지만 얘 확장 블록은 아두이노 기반으로 만들면 많은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용 피지컬 컴퓨터 개발 환경은 스크래치와 엔트리와 비슷해서 사람들이 접목하기에 처음 다루기에 많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카미본 제어도 가능하고요. 무선으로 모바일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블록으로 코딩 가능한 점, 그리고 블록 코딩 결과를 교구를 통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지컬 컴퓨터과 브로콜리를 융합하여 블록 정의, 코드 생성, 무선 코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용 피지컬 컴퓨팅 개발 환경의 구축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 이러한 개발 환경은 피지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용되어 프로그래밍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별도로 피지컬 컴퓨팅 기기에 연결 제약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고 이래서 좋지 않았고 많이 버벅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